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일 밤 8시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배경 설명을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또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어요. 일단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우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가지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맺었고 1년마다 이게 연장이 됩니다. 우리는 일본과만 맺은 게 아닙니다. 약 30여 개국과 맺고 있습니다. 30여 개국 중에는 일본보다 우리의 안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이것을 다른 데 유출시키지 말자, 비밀 유지를 잘 하자는 그런 약속인데 이거 별것 아닙니다. 반드시 정보를 교류할 때는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더구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보 교류를 하면은 일본의 정보는 주로 북한에 대한 정보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크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제공하는 정보도 일본에 도움 되겠지만은 북한 핵의 직접적인 지근거리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에 더 많은 도움이 되죠. 최근 있었던 북한 미사일 도발에서 일본의 정보가 매우 유용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 폐기 카드를 낸다? 그럼 한국 안보에 자해를 하겠다는 거죠. 자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이 카드를 꺼내도 우리가 말려야 될 판에 우리가 먼저 이 카드를 꺼내겠다. 무슨 이런 카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해 공갈단 수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그냥 농담으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던진 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지만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2차례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측의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고위 인사를 만났다면서 당시 우리 측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이 제의해온 중재위원회 구성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중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중재위원회 구성에 문재인 정부가 당당하게 응하지 못했냐 이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이라면서 그러면 당연히 청구권 협정에 적혀 있는 대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열린 마음 이런 건 다 쓸데없습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제법대로 하는 겁니다. 미국도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 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 동결 합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갖고 협의에 노력했으나 일본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측이 지난달 29일 한일 간 갈등이 지속되는데 일시적으로 현 상황을 동결하고 그 기간에 양측이 외교적 합의를 도출해 협상하자고 우리에게 제안했고 같은 날 일본 측에도 동일한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는 미국 측의 제안을 기초로 지난달 30일 오후 일본 측에 재차 양국간 수출 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과 정보 공유를 위한
양국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몇 시간 후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재에 노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다 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일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중요 구성원으로 보고 남북 정상회담 등 계기의 남북 일본인 문제는 물론 북일 수교와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는 등 일본을 적극 성원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 구축 과정에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 그런데 장애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김현종 씨의 설명입니다. 일본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했으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제재 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전시 대피 연습을 주장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판할 사항이니까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미연합훈련을 미국이 연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반대한 게 맞지 않습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연기를 합니까? 이 연합훈련은 방어훈련인데 연기를 반대한 일본 정부 입장이 옳았죠. 연기를 한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의 결정이 잘못되었죠. 이게 결국 한미연합훈련 취소 사태로 확대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제재 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언제 있었어요? 북한이 핵협상하는 동안에 핵무기를 10개 이상 만들었어요. 영변 핵시설 계속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 무슨 협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재 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국인으로서는 고마운 입장이죠. 고마운 입장이고 김정은으로서는 괴롭겠고 문재인은 김정은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김정은 문재인에게는 불리했을지 모르지만은 한국인과 일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 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반대, 그리고 제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맙다고. 이걸 보면은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편이었고 아베 정부는 한국인과 일본인 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서 비판하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입장을, 문재인 정권을 아베 정부가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범 집단인, 반인도 범죄 집단인, 그리고 불법적 핵 무장을 한 김정은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미연합 훈련을 연기해야 된다. 그리고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이건 누구 편이죠? 한국인 편입니까? 일본인 편입니까? 아니면 김정은 편입니까? 이어서 초계기 사건에서 보듯이 일본은 한일 간 협력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 초계기 사건의 진실은 일본이 잘 알고 있고, 초계기 사건에서 협력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한 게 우리 군입니까? 일본 자위대입니까? 그것은 정보가 많은 분이니까 알아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전시 대피 연습을 긴장 조성이라고 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와가지고 한때는 군사력을 쓸 고려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전시대피 연습을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조성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긴장조성이라는 말이 참 북한이 계속 쓰는 말인데, 이걸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가 그냥 받아서 쓰는 게 용어에서 벌써 지고 있죠. 우리가 언제 남북 관계에서 긴장조성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긴장조성은 북한이 하는 거지. 더구나 무방국이 긴장조성했다고 그래요? 아니, 국민들 보호 차원의 전시 대피 연습이 긴장조성입니까? 긴장조성입니까? 자, 긴장조성이라고 비판을 한다? 일본을 비판한다. 이걸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일본 언론이 이것을 번역해가지고 읽었을 때,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은 역시 반공자유민주주의 정부로서 우리와 손을 잡고 계속 안보를 지켜갈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완전히 김정은과 손잡고 우리 일본을 적대시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한미동맹 해체를 위해서 그 전 단계로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구나.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본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했으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제재 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전시 대피 연습을 주장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으며, 이건 비판이 아니라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죠. 고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베 수상은 여러 번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반도가 자유민주적 통일이 되는 것을 바라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와 아베 정부의 국가 목표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일본의 납치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 정부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일본 정부입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생각해야죠. 이 부분 아베 정부에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였든 이 발언은 너무나 솔직해서 앞으로 아베 정부는 일본인과 한국인 편이고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편이다 라는 저의 평소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자료가 하나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